안녕하세요. 간호사 박진영입니다. 잘 계셨는지요? 자, 오늘은 자, 행복 행복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행복이 뭡니까? 뭐지? 자,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만 있다면은, 그렇죠? 잘 수만 있다면은 그게 행복이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건 뭡니까? 이 반대되는 지점이죠. 자,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한 달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그 마음은 정말 뭐 한마디로 환장하는 거죠, 환장. 밤에는 잠 못 이루죠. 뭐 가슴은 두근거리죠. 정말 뭐 어떻게 해도 잠이 안 와요. 뭐 그렇게 망한 상태에서 또 아침이 오면은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낼까. 아침이 좋은 게 아니라 저녁에 어떻게 더 잠을 못 자니까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몸과 마음이 정말 황폐해지더라고요. 저희를 취조라고 하죠. 취조할 때 뭐 굶겨서 취조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면은 뭐 3일만 못 자게 하면은 뭐 줄줄줄줄 분다는 그런 말 있다시피 정말 잠 못 자는 것은 진짜 굉장한 큰 어떻게 보면 형별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진짜 젊은 분들, 뭐 연세 드신 분들, 진짜 수면제 진짜 수면제 드시는 것이 뭐 정말 상비약처럼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수면제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하죠.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그런 이게 이제 옛날에 발육이라고 해요. 발육. 이게 뭐 근육을 진정시켜주는 작용, 항진경 근육을 이완시켜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수면제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이제 그런 농담 아니고 눈꺼풀이잖아. 눈꺼풀이 내려오면 정말 뭐 이걸 이겨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완을 시켜가지고 뭐 경련이라든가 이제 진정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수면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도 오래 쓸 수 없는 그런 약이죠. 두 번째가 요즘 흔히 많은 졸피뎀입니다. 졸피뎀. 이 두 가지 약들은 뭐냐면은 뇌의 어떤 그런 억제, 그 수용체인 가바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 수용체가 활성화하고 만들어가지고 뇌를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을 시켜가지고 뇌 활동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뭐 근육도 이완시키고 항경련 작용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진정 작용이 강하니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약들이에요. 자, 몇 가지 제가 이제 썼습니다. 아주 좀 많아요. 이게 우리 한약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자, 복합 수면 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먹고 자기도 모르게 뭐 자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있는 거 다 먹고 또 뭐 자다가 막 돌아다니고. 노인들은 생명과 직결되죠. 왜냐면 낙상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 이거 드시고 움직이고 이러다가 바로 낙상한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체중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살이 막 찌죠. 뭐 10kg, 20kg 막 찌는 경우. 근데 이 말기,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은 바싹 마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뼈골이 완전히 마른 상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결국 부작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뇌의 어떤 그런 조직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비밀에 쌓인 그런 조직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 기능에, 전체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제 간장에,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한약 먹으면 간이 안 나빠진다. 간 나빠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오늘은 이쯤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울증 심화. 대부분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은 이제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의도적인 삶의 마감을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자살이 증가한다. 자살을 한다 이거죠. 내성이 발생해요. 이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정신 그 약물이다 보니까 내성이 발생. 점점 올라갑니다. 같은 약효를 쓰려면은 그 양을 점점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내성이 증가가 되면서 의존성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이 마릅니다. 빼빼 마르죠. 옆구리 빠지는 그런 상태가 더 심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술이라든가 요즘 마약성 진통제 많이 쓰잖아. 이런 것들로 같이 복용하게 되면 혼수 상태, 자다가 사망 위험도 증가가 되는 그런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치매 위험이 점점 증가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증가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 복용 시 뇌 위축,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이 뇌 위축이 되고 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먹은 이 수면제 위험성이 이 정도이니 우리가 참 이 복용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졸피뎀 같은 경우는 권장일이 28일이라고 딱 4주 28일 이상은 쓰지 말 것을 권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 몇 년, 3년, 아니면 뭐 10년 뭐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잠깐 제가 경각심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불면증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심장에서 뇌로 혈액이 안 가는 거예요. 혈액, 피죠. 이 피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습니다. 많은 영양물질, 신경전달물질이 원활하게 좀 움직여야만이 뇌도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좀 쉬면은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든지 좀 궁핍한 거죠. 기가 약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가 약하다는 표현인데 이 기가 신경전달물질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20시간이에요. 20시간 뭐 10시간, 15시간, 20시간씩 하는데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도 자기가 참 힘들어요. 그 자체가 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 황제 내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혈이 이 아이들, 젊은 사람들 기혈이 성해서 잘 자는데 노인들은 기혈이 이 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쇠해서 잠을 잘 못 잔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뇌가 어떻게 보면 중추기관 아닙니까?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와 피, 신경전달물질과 혈액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첫째, 구조를 생각해요. 구조. 이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피를 공급하는 그 주체는 어디예요? 뇌로 피를 공급해주는 주체는 심장이죠.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그 통로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 통로가 좁아져 있다면 뇌로 가는 그 피의 양이 적어지니까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쉬면 안 돼. 그 사인이 깨어있는 상태, 뇌가 억지로 깨어있는 상태가 불면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뇌로 피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뭡니까? 결국은 심장 쪽에 척추가 흉추 2번, 3번이죠. 흉추 2번, 3번이 뼈가 올바라야 됩니다. 이게 굽어 있거나 틀어져 있으면 심장이 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추 C 라인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동맥이 지나가는 그 경추의 C자 라인, 굉장히 좋은 라인, 피가 잘 갈 수 있고 신경이 잘 흐를 수 있는 그 라인이 경추의 C자 라인이죠. 결국은 이게 하반 신추죠. 결국은 골반, 올라간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펴자. 자, 올라가면서 이런 데가 좁아지고 무너집니다. 여기 특히 이 흉추 2번, 3번 이쪽 라인이 어디냐? 심장이죠, 심장.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분들은 이 흉추 2번, 3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흉추 1번입니다. 흉추 1번은 여기가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눈과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눈도 팍팍하고 안구 건조증도 오고 머리가 아파요. 경추 전체적인 경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동맥이 올라가는 곳이니까 이게 뻣뻣하고 뭐 일자목이고 역시자 모양이면 당연히 이쪽 근육이 긴장되고 구조적으로 피가 올라갈 수 힘든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위를 잘 우리가 살펴서 치료를 해야 불면증이 좋아진다.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경추 2번이에요. 경추. 물론 이제 경추 1번과 2번의 라인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보면은 이 불면증하고 경추 2번에 그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건 맞아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 문제가 없는데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죠. 불면증 환자를 보니까 흔히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 흉추 쪽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 차고 이렇게 치받치니까 이 구부러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이 신경이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해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보내주는 경우 이게 있고 여기 경추 이게 7번이고 이게 흉추 1번입니다. 이 1번도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 1번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하고 눈으로 혈액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추 7번은 이쪽도 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이게 너무 튀어나오면은 뭐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그렇죠.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주는 그 경로에 있는 그런 척추들이에요. 이런 척추가 하나만이라도 조금씩 많이 틀어져 있다면은 잠을 못 잔다. 경추 2번 있어요. 이 2번도 굉장히 불면증하고 연관이 많은 뼈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가지고 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흉추 2번, 3번 문제 뒤로 튀어나오거나 뼈는 무조건 들어가야 좋습니다. 튀어나오거나 틀어져 있거나 압박을 받아가지고 오는 현상들 경추의 올바른 정렬 자체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불면증 환자분들 꼭 불면증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 척추를 교정하고 이 보정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잠이 온다.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요. 처음에 너무 피곤하다 물어봐요. 어떻게 피곤하십니까? 계속 잠이 오고 자도 끝이 없다. 네, 그런 말씀하시고 이거 혹시 또 간에 무리가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약으로 보정제를 쓰면은 정말로 정신없이 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한번 오셔서 그냥 자도 그냥 끝이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더 몸이 좋아진다고 그거보다 어디 보니까 수면 욕구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푹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그런 용량이 좀 채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기운이 더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더라고요. 보정제는
이 정을 보한다는 얘기죠. 뼈골을 제가 항상 보는 뼈골을 보하는 약은 이런 약들은 대부분이 고열제가 많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이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뼈에서 만들어요. 뼈에서 만듭니다. 적혈구 있죠, 백혈구 있죠, 뭐 림프구, 뭐 혈소판 등등 혈액의 조직은 다 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뼈의 그 기능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부족해지겠죠.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물고기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딱 잡아놓잖아요. 물속에서는 그냥 기가 막히게 쫙쫙 가던 물고기가 딱 지상에 나오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증상,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죠. 피가 부족한. 그리고 허번불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몸이 허한 상태, 피가 허한 상태에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 허번불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증세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뼈골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이 한약은 어떻게 보면 영양적인 문제죠. 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을 해가지고 촉진을 시키거나 제우스를 방해하거나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촉진시키면 나중에는 더 말랄 것이고, 그렇죠? 그 기능 자체가 더 점점 약해질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억제시키면 더 이상 뭐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 한약은 그렇습니다. 피를 보여준다, 뼈를 보여준다, 뼈골을 채워서 피를 만들어내서 피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끔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부장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참 이 한약은 뭐 간이 안 좋다 그런 인식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양약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화학 제품이잖아요. 화학 제품 한번 변화가 되면은 그 돌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한약은 자연.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약을 안 먹으면은 한 2주 정도의 뭐 간 수치 그런 거 다 정상이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간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데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게으르지 말아주시고, 뭐 혹시 약을 드시다가 뭐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한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간에 부담이 가는 약이 있어요. 그냥 그런 약제를 빼고 쓴다든가 아니면은 간에 좋은 약으로 바꿔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면증과 척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척추의 구조를 살펴보자. 척추 구조, 골반이 얼마나 올라갔으며 등이 얼마나 굽었으며 목의 일자목, 거북목,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구조를 살펴보고, 두 번째 영향을 주자. 우리 몸에 영향을 주자. 자꾸 뇌를 조절시키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약물보다도 영향을 주자. 우리 몸에 영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뭐 어디 보면은 수액 주사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영양제라고 해서 맞는 주사 2, 3일 지나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응? 아시면서 맞으시죠? 정말 이 한약 고정제 참 좋은 약입니다. 점점 기운이 쌓아져가요. 그래서 신명, 저번에 우울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충, 뼈골이 충만하다는 거죠. 뼈골 충만하면은 기장입니다. 기운이 씩씩해지는 거예요. 기운이 씩씩해진다. 그러면은 정신이 신명, 정신이 맑아진다. 그 다음에 이게 반대. 정이 허한 거죠. 정이 허하면은 기가 적어지고, 그러면은 신이 불명하다. 오늘 불면증과 척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오늘은 정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